알파 프로의 정태근 투자전략팀장 오늘 목요일 같이 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맞습니다. 바이러스 전문가, 바이러스 정. 약 이름 같네요. 그래요? 무슨 정입니까? 자, 오늘도 숙제 아닌 숙제를 조금 네. 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델타 변이는 계속 네네. 이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국내도 어제 이제 레코드 하이가 나왔죠. 그렇죠. 근데 아직은 2,000명은 넘지는 않고 있고 일본이 지금 희한합니다. 올림픽 하고 있는데 하루에 이제 네. 10,000명 육박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려는지 잘 모르겠지만 올림픽을 중단해 중도한다는 이야기도 왕왕 있지만 뭐그 지금의 그 스가 총리 네. 입장에서 보면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초유의 사태를 상상하고 싶지 않겠죠. 그렇죠. 네. 하여튼 이 바이러스 네. 북한도 지금 사실은 암암리에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제 문제도 그렇고 이런 바이러스 문제도 그렇고 어렵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앵커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마 제가 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건 또 정치적인 얘기 될까 봐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 정치는 뺍시다. 네, 네. 정치적인 건 빼고. 네. 자, 바이러스 얘기로 가봐야 되는데 네. 소문으로 들었어. 이거부터 먼저 가보죠. 아, 풍문으로 들었어 아닙니까? 풍문으로 들었어. 소문이나 풍문이나 뭐. 네. 저도 항상 헷갈려요. 이게 소문이었다고. 얘기가 되겠는데 이제 풍문으로 들었어는 네. 사실은 타 방송사의 네네. 그 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좀 살짝 바꿔야 되고.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소문으로 들었어로. 거기 또 논란이 됐던 사람이 나왔어. 연애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네. 자, 가봅시다. 네. 일단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좀 사실로 확인된 내용만 좀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사실뿐만이 아니라 가능성까지도 사실은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네. 네이처지가 요즘 많이 그 업로드를 시키는데 그렇죠. 네이처 메디신지가 그렇죠. 네. 네. 거기서 저도 본 거는 이제 머크 네. 얘기가 좀 있었고 오늘 그 머크 얘기를 좀 준비하시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아직 방금도 네이처지를 말씀하셨지만 네이처 메디신지를 보려면은 의학사전과 영어사전을 같이 꺼내야 돼요. 너무 어려워요. 좀 번역기 돌리면 네. 네. 번역기 돌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직역이 의역이 안 되고 직역이 되다 보니까 네. 좀 이렇게 불가피가 필요한데 어쨌든 방금 말씀하셨듯이 머크 이제 경구형 치료제 이 부분에 좀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 하여튼 해외 쪽에서는 멀류피라버라고 하고 있고요. 멀류피라버. 네, 멀류피라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몰루피라비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발음이 있습니다. 참 어렵죠. 네,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발음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저런 품목이 MK 있다는 거. 네, MK448이 그래서 448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발음하기 네, 쉽게. 네. 그래서 448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당초에는 이게 메르스 치료를 하기 위해서 개발된 약물인데 네. 이게 2020년 3월 달에 1월 달에 코로나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제 4월 달에 이제 코로나 치료를 하기 위한 임상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긴 임상 기간을 좀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약물이 그래서 성분에 대해서 한번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이 전구 약물 합성의 뉴클레오사이드 하이드록시 시티딘 유도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말이 어렵죠. 네. 뉴클레오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헥산의 기본 구성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헥산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DNA, RN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헥산이라고 하게 되면은 RNA, DNA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어쨌든 뭐 유전 물질을 담고 있는 그 세포 단위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용어가 또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헥산은 그냥 DNA, RNA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드록시 시티딘 이게 좀 중요한데 네. 이 하이드록시 시티딘 같은 경우에는 헥산의 유사체에 해당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조금 그 저렴한 표현을 쓰자면은 RNA, DNA 짝퉁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비슷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헥산 유사체에 해당하는 물질을 하이드록시 시티딘이라고 하는데 이 하이드록시 시티딘 유도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네. 그 헥산 돌연변이를 이용해 가지고 복제를 억제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그 스파이크 프로틴이 이 몸속에 있는 폐 세포에 있는 ACE2 효소와 결합을 하게 되고 이 결합이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결합을 하게 되면서 이게 세포 속으로 침투를 하게 되고 세포 속에 침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가 그 복제를 통해서 계속 이 바이러스가 늘어나는 건데 증식하는 거죠. 네, 증식하는 거. 그 암 같은 것, 그쵸. 암세포도 사실은 그 무한 증식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게 이제
고형화되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장기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그럼요. 인체가 이제 치명 반응.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주고 그 염증 현상을 발생시키고 그렇죠. 옮겨 다니면서 또 하고. 그래서 그 염증이 몸 전체로 퍼지게 되면서 암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면서 네. 그럼 사망에 가는 그렇게 위험한 이 바이러스도 결국에는 복제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증식을 하면은 네. 결국엔 그거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 기전이 또 과도하게 그래서 나오고 과도하게 나오게 되면서 네. 염증 현상이 발생이 되고 그렇죠. 본계가 되면 이제 합병증이 네. 나오니까. 그렇죠. 그 염증 현상이 소위 말하는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바이러스가 몸속에 침투를 하고 이제 복제가 진행돼야 되는데 이 복제에 관여를 하게 되면서 오류를 발생시키고 이 바이러스가 증식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조금 전에 그 양리 물질이 네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하이드록시 시티딘이라는 이 물질이 그 역할을 한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RNA가 복제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전, 그러니까 작용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그 핵산 돌연변이가 그 중화 항체처럼 따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핵산이 코로나 바이러스 안으로 침투를 합니다. 침투를 해서 그 바이러스 안 속에서 이 유전체 물질, 그러니까 염기서열을 할 수 있겠죠. 염기서열을 오류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염기서열에 대한 오류를 발생시키게 되면서, 그러니까 염기서열은 또 뭐냐면은 이 바이러스 정보가 있는 유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속에 침투해서, 그러니까 컴퓨터에 바이러스 침투를 시켜가지고 컴퓨터를 다운시키는 그런 거라고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러스의 바이러스. 네네, 바이러스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어쨌든 이 바이러스의 RNA에 삽입이 돼서 복제가 되는 과정에서 관여를 하게 되면서 오류를 일으키고 더 이상 바이러스가 증식되는 걸 막아주는, 그러니까 초기의 어떤 역할을 하는 기전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원래는 이게 C형 간염 치료제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B형 감염 치료제 그리고 C형 감염 치료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이것도 이 바이러스가 증식을 되는 걸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 억제하는 이 기전이 있다 보니까 요거를 이 약물을 가져와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작용 기전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C형 치료제에서 출발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A형, B형 그리고 C형 간염이 있는데 A형과 B형은 백신과 치료제가 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백신이 없어요. 없고 단지 치료제만 있는데 그 치료제를 가지고 진화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그러니까 경증 환자 대상으로 나온 치료제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통계적 유의성은 확보가 됐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수치적인 어떤 데이터는 현재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찾기가 되게 힘들고 그 본임상 이제 전임상에서 동물 실험에서 나왔었던 그 수치 데이터를 참고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물 실험에서 나왔던 그런 그 작용 기전 수치 데이터를 보게 되니까 일단 어쨌든 초기에 이 작용을 하게 되면서 효과가 있었다는 부분들은 확인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상에서 지금 3상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임상 데이터에서 수치적인 데이터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회사 측에서도 공개를 아직 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임상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게 중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근데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중증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효과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초기의 경증 환자.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바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바로 투여를 해야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 기전으로서. 네, 네. 빠른 치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화이자에서도 네. 백신에 대해서 부스터샷, 그다음에 네네. 이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임상 시험에 착수를 했다라고 나오는데 네네. 아마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네네. 머크 얘기를 하는 것은 요점은 그래요. 사실 머크가 이제 9월 경에 임상 데이터가 좀 나오면은 네. 시장에선 좀 앞서 나가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바이러스 올킬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원했던 바이러스를 진짜 극복하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미리미리 좀 다뤄봐야 되고, 이게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네, 그래서 소문과 풍문을 네네. 그래도 우리 또 최일선에 있으니까 많이 네. 접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네. 뭐 이 금융 전문가들 중에는 이제 바이오 전문가들 많잖아요. 뭐 제약. 그래서 소위 말하는 IB 같은 경우도 보험 파트에서 되게 많이 연구 논문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의뢰를 해봤더니 네. 조금 이른감은 있다. 너무 네네. 성급하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3상까지 완료됐다는 얘기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효과는 있었지만은 완벽하게
이 임상이란 실험이라는 게 완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은 계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아직까지도 백신 논란이잖아요. 백신이 네. 부족하네, 마네 이러고 그렇죠. 뭐 모더나가 공급 차질을 빚네, 네네. 마네 이러고 우리의 이것도 아니고 모더나의 네네. 그 해외 생산 기지들 네네. 어제도 잠깐 다뤘지만 뭐 스위스의 론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의 라인 수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병에 산입하는 네네. 회사. 네. 이제 또 까먹었어요, 저도. 이게 참 아까 전에도 그 멀유피라버라고 얘기했듯이 이 용어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잘 이렇게 저도 못 외우는데 그래서 못 보고 읽을 외워요, 수밖에 저는. 없어요. 예, 외우기가 너무 멀유피라버. 어려워. 저도 한 10번 이렇게 발음을 10번 정도 이건 읽으니까 뭐 이게 시험 좀 보는 좀- 것도 아니고. 네. 어쨌든 네. 약간 그래서 네. 이제 결과를 이제 도출을 가봐야 되는데 네네. 사실 이제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네. 뭐 머크에서 저 제품이 나오든 아니면 파이자에서 나오든 가급적 이 빅파마들이 지금 네네. 분명히 할 거라니에요, 그죠? 네. 가만히 있진 않을 거라고 얘들이. 근데 화이자도 결국에는 중증이 아니라 경증 치료제입니다. 네. 경증 구간에서 효과가 있는 치료제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또 네. 뭐 반복적이지만 저게 이제 신약인지 아니면 약물의 재창출인지 뭐 어떤 형태인지는 어, 모르겠지만 지금 C형 간염에서 도출시켰기 때문에 약물 재창출이라고 하는 게 재창출도 봐야 맞습니다. 되겠죠. 네네. 그러면 저거를 이제 우리도 약물이 있다면은 네네.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게 특허를 딱 묶어놓거나 네네. 뭐 이렇지 않다면은 그냥 연관성 있는 기업들을 또 이제 근데 봐야 되기 이게 때문에.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 쪽도 그렇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B형 간염 치료제와 C형 간염 치료제 약물계에서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누군가 독점적 특허를 낸다 아마 그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B형 간염 치료제, C형 간염 치료제 그 개발한 그 약 회사들이 또 특허에도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머크 관련주라고 검색을 치면은 네. 쭉 나오긴 하는데 이제 녹십자 쪽이 뭐 왜인지 모르겠지만 연관을 붙여놨는데 와 녹십자는 뭐 회사 이렇게 많은지 많아요 녹십자가. 저도 그래서 이 머크 관련주를 찾아봤는데 예전에 그 제가 한참 모더나를 말씀드리면서 모더나 관련해서 뭐 IGN인지 그리고 여러 두 종목을 좀 그 관련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말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요. 그렇죠. 사실 네. 근데 시장이 항상 그렇게 매칭을 하고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그러면 뭐 우리가 딱 결론 연관성 없습니다. 그럼 머크를 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요. 그래서 지금 종목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비슷하게 경경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을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어쨌든 뭐 자, 저 내용이 사실 네. 필요한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4개 회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주가에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촬영하실 분들은 저거 네네. 사진으로 찍어 놓으시면 좀 도움이 될 거고. 찍기 전에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 달에 이 그 흡입용 치료제 이슈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 주가 급등이 있었어요. 물론 이게 완료가 되게 되면 또 주가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대감은 일단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천식용 치료제인가? 네네. 레블라이즈 같은 건가? 네, 그럴 겁니다. 네, 그래 맞습니다. 그리고 부강약품 같은 경우도 작년 4월 달에 이미 이 치료제 레보비르라는 이 개발 진행하고 있던 이슈가 발생되게 되면서 지금 그 부각이 됐었고요. 진흥생명과학은 최근 주가가 하고 있고 지금 유일하게 지금 주가에 반영이 안 된 건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 대웅제약이 보니까 작년 8월 달에 급등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또 소송 문제 때문에 급등이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요 4개 회사 중에서 아직까지 주가에 반영이 안 된 건 대웅제약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부강약품이 지금 보면은 B형 간염 바이러스 치료제 레보리브 개발. 그러니까 부강약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B형 간염 치료제에서 이제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B형 간염, A형 간염, 그 B형 간염, C형 간염 치료제 쪽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전들이 바이러스 증식을 막아주는 기전이기 때문에 이 기전을 활용을 해서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비슷한 맥락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참고를 조금 하시고요. 하시고 현재 주가의 반영이 그러니까 기대감에 의한 주가가 반영이 안 된 회사는 아직까지 대웅제약밖에 없다라는 거. 요거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국내 임상을 할 때도 임상 네네. 이 순서도 엄청 밀려 있지만 네. 설령 한다고 해도 수십억 단위의 일단 돈이 들어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4, 50억이 들어가는데 뭐 그거를 성공하면야 네. 좋지만 안 그러면 그냥 훅 날려버리는 돈이라서 그렇죠. 그게 참 어렵죠.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약물 기전을 만들고 거기에다 임상이라든지 생산 같은 경우는 해외 쪽으로 넘기는 이유가 그런 연유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임상이라는 게 원래는 한 10년 정도 걸리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돈과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너무나 제약사들 같은 천문학적인 경우는 돈이 들어가죠. 네네. 자기사가 작용 그 제약사들 같은 경우 상당히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금 새는 얘기지만은 웃긴 게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메르스 얘기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메르스의 어떤 백신 임상이 메르스는 이제 중동 일상이- 호흡기, 네, 호흡기 증후군. 이렇게 되는. 요게 아직도 일상까지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 백신 개발이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낙타가 다 죽었나? 낙타. 네. 낙타의 감기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의 그 낙타감기죠, 옮겨지면서, 낙타감기. 예, 예. 옮겨지게 되면서 그 바이러스가 발생되고 그 호흡기 질환이 발생되는 건데 아, 예전에 그거 네. 좀 웃겼던 게 낙타고기를 먹지 드시지 말라고. 마세요. 이거가 생각나네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예전도 그 지난주인가요 말씀드렸지만은 이 결국에는 동물에게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게 되면서 이게 사람까지 전염된 거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게 종이 다른 것들을 네, 네. 거쳐가면서 진화한 형태. 맞습니다. 그게 그 말이 정확하네. 진화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이제 앵커님 진행하신 그 너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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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결국에는 이 감기 바이러스를 정복하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바이러스가 나올지 모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렇죠. 호흡기 질환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운 건 우리가 결국엔 이게 인류가 또 거슬러 올라가면 환경 파괴, 환경 문제 아니에요, 그죠? 영화적 상상이긴 합니다만 뭐 근데 영화에도 이게 보면은 꼭 환경 파괴라고도 아니 말하기 그때 힘든 게 뭐 전혀 네. 아니, 이게 너 얘기가 너무 삼천포로 가는데 근데 지금 어쨌든 뭐 바이러스 얘기니까요. 그러니까요, 일단 종목은 다 얘기했잖아요. 네네. 종목 다 얘기했고 조금 이게 아, 다 얘기한 거 종목? 네, 종목 다 얘기했지만 4개. 대용제약, 유나이트제약, 진원생명과 부강약품. 녹십자 쪽은 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녹십자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임상 얘기가 있긴 한데 그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녹십자를 안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은 오케이. 이게 어쨌든 단순 연관성이라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너무 낮아요. 오케이. 그럼 하나만 더 네. 파생을 해서 네네. 곁가지를 쳐가지고 이제 오늘 아침에 개장쯤에 아마 뉴스가 또 도배될 거라고 보는데 이미 나왔던 뉴스긴 합니다만 백신의 부작용 중에 이제 혈전이라는 게 네네, 생기잖아요. 그렇죠. 혈전의 요인은 다양하지만 네네. 이 근육 내의 혈관 세포를 찢어버리기 때문에 네. 피가 응고되는 거가 속에서 피딱지가 생기고 그게 돌아다니면서 혈전이 되고 근데 그래서 나온 네. 얘기가 직접적인 주사제를 피해가는 네. 그 마이크로 니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침에 기사 나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라파스 얘기를 네네.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라파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작년에 9월 달인가 그때 당시에 뭐 말씀하신 마이크로 뉴딜 그 기전 때문에 그렇죠. 한번 부각이 됐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요즘 다시 주가가 지금 물론 오르고 있죠. 근데 이게 그 델타 변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다시 갔듯이 코로나 섹터 테마 섹터 내에서 계속 순환매가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왔던 종목들이 다시 부각이 되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에는 이게 반영이 됐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번 다시 종목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용제약도 결국에는 만성 췌장염약이거든요. 여기서 파생이 된 거고요.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도 천식 질환자, 천식 치료제. 그러니까 천식이 결국은 호흡기 질환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천식에 출발한 거고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코에 분무하는 스프레이 이것도 결국에는 호흡기 치료제에서 출발을 한 거고요. 그리고 부강약품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지만은 B형 간염 바이러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새로운 신약이 아니라 치료제다 보니까 네. 기존에 있었던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바이러스 증식 억제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물질에서 좀 출발을 했다는 것들 참고로 좀 하시고요. 그리고 오케이. 혈전 얘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은 이게 기존 바이러스에서 짝퉁 바이러스였습니까? 이 백신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근데 그 기존 바이러스가 어쨌든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을 일으키게 되면서 혈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혈전 부작용은 분명히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네. 막 기사들이 많이 네네. 보여줄 건데 이제 네. 그 혈전을 피해가는 마이크로 니들 네네. 아주 작은 바늘이죠. 그래갖고 네. 패치형 네. 뭐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만 상장 기업은 이제 라파스하고 이제 시세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움직였어요 사실은. 네네. 거기에 이제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실 지금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죠? 그 진단 키트? 네네. 이것도 이제 좀 변형을 줘서 항원 진단 키트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또 랩지노믹스도 네. 시세가 이제 움직이기 항원 진단 시작했고. 키트 하고 그다음에 그 진단 키트 뭐 원료 만드는 회사인가요? 그 해가지고 지금 종목이 지금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회사도 시약? 진단 시약? 그러니까 그 진단 키트 원자재인가요? 원자재 만드는 회사까지 이제 주가가 좀 부각이 되더라고요. 네. 작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었거든요. 그렇죠. 더 올라가면 뭐 사실 네. 흡수 패드하고 또 뭐 이 껍데기 플라스틱 케이스까지 또 가야 되니까 너무 많이 갑니다. 그러면 네. 자 시간은 다 됐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주제를 왜 꺼냈냐면 시장 품은 얘기는 머크뿐만이 아니라 다국적 제약사들이 이제 네네. 치료제를 건드리기 시작했다. 그랬고 네네. 조만간 그런 이슈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될 것 같아서 네. 우리는 미리 조금 한 번 더 점검해 왔고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혈전과 관련된 마이크로니들 네.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진단 키트도 조금 진화를 하니까 항원 진단 키트 같은 네네, 거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좀 네. 그리고 여담이지만은 질병관리청에서 한 가지 잘한 게 있다면 뭐냐면 올해 4월달에 요 멀뉴피라버를 확보하려고 미리 머크 사업 접촉했었다는 거. 오. 요거는 참 제가 볼 때 잘한 것 중에 딱 한 가지. 그렇죠. 우리 질병청도 고생 많이 하시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확보하기 이전에 먼저 접촉을 했었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이제 뭐가 안 되면 비판을 먼저 네. 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거에 네.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판을 해도 생각하는데 비난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날 보면서 그러네요. 아, 진짜 모르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또 오늘 주제 잘 정해갖고 바이러스 전문가 네. 우리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이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